네, 안녕하세요. 미국 국방부가 동아시아에 드론을 수천 대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제 드론 이제 군비 경쟁이 어마무시하게 붙는데요.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방 전략에도 엄청난 그런 그 변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드론 총집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드론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우크라가 드론 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를 주업했죠. 예, 그래서 푸시코프 공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정말 뭐 살벌하게 타격을 해서 예, 일루신 76인가 뭐 아무튼 그런 그 비행기도 이제 박살이 나고 한 4대 정도 박살 났다고 이제 그게 대형 수송기인데 예,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여러 가지 그 러시아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 뭐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의 그 말이 그 여러 가지 느낌을 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푸시코프라는 데가 이제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리냐면 우리 백령도에서 티안진이 650km고요. 제주 강정기지에서 샹하이가 490km, 제주 강정기지에서 난징, 남경이 700km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진 데를 때린 거예요. 예, 이게 의미심장하죠. 예. 그럼 어떤 드론을 썼을까? 이게 이제 뒤죽박죽으로 얘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동영상에 보이는 이런 그 종이 드론을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이걸 잘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야, 종이 드론 써서 푸시코프 때린 거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종이 드론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벤처사가 예, 만든 거고요. 그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한 100만 불어치 정도인가 얼마치 사서 이제 줬어요. 이건 이제 전기 모터로 돌아갑니다. 비행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고요. 보병이 이제 근접 거리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 종이 드론은. 그런데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한 700km를 가서 때리려면 우선 첫째, 저런 전기 모터로는 700km를 못 갑니다. 두 번째, 폭탄을 저게 한 100km 정도 실었지 않냐, 몇십 킬로는 실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사진이 그 파괴된 일루신 76 그 수송기의 동체를 보여주는데요. 그 위에 그냥 허리가 거의 끊어질 정도로 그 잔등에 구멍이 그냥 엄청 뚫렸잖아요. 저 정도 파괴력을 가지려면 그게 뭐 그러니까 수류탄 정도 사이즈가 아니죠. 뭐 한 10kg, 20kg, 뭐 60kg, 100kg 이런 정도의 그런 규모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 드론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예, 좀 살벌한 드론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엔진을 우크라가 어떻게 구했을까? 우크라가 이제 그 프로펠러 엔진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터보팬 엔진도 만드는데 사이즈가 다 커요. 그래서 야, 그동안에 사이즈를 줄인 거냐?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죠. 예. 아마 지금까지는 그 엔진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또한 동시에 그 컨텐츠는 중국을 매섭게 비판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도 결국은 이제 미중 사이의 그런 이제 그 대립구도 속에서 이렇게 드론이 많이 깔리게 되면 중국한테 야, 너희 바다 나오지 마. 바다에는 발가락도 담그지 마. 그런 일종의 해금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드론이라 그러면 이제 우크라가 요새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원조가 미국이죠. 예. 미국은 30년 전, 그러니까 1990년대 초부터 이 드론을 썼습니다. 그 MQ-1 프레데이터가 1994년이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 드론들은 위성통신 글로벌 호크가 1998년입니다. 예, 감시 정찰 장비, 무장, 기체, AI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최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인 항공기도 오토파일럿, 즉 무인화시켜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RQ-170 센티넬. 저 항공모함에서 운영되는 정찰기인데 알려진 게 거의 없고 한 대가 이란에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그걸 가지고 아주 뭐 국가적 행사를 벌인 적이 있는데 뭐 뜯어봐야 별거 있겠어요. 그 저기 전자장비를 해체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소프트웨어 이런 게 안 보이죠. 예, 기계 구조는 보일 수 있는데 뭐 그 본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저 노하우를 가져갔다 그러죠. 또 이 유인 항공기를 이렇게 그 무인화시키는 걸 너무나 이제 당연한 상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예, 블랙호크 그 저기 헬리콥터도 무인으로 하는 걸 계속 하고 있고요. F-16은 비스타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무인화시켰죠. 그 이제 그 무인이 되니까 이제 그 인간 몸이 견딜 수 없는 가속력, 그러니까 플러스 가속력, 마이너스 가속력, 그 이제 그 플러스 가속력이 이제 그 9G, 마이너스 가속력이 3G. 야, 가속력이 마이너스라는 게 뭐야? 예, 급정거할 때 몸 확 쏠리는 거. 예, 그 마이너스 가속력이죠. 그 G는 이제 중력 가속력의 을 1G라 그러니까 중력의 9배, 중력의 3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9G 마이너스 3G 요 범위를 넘게 기동을 시키고 있어요. 이 F-16 비스타는. 그러기 위해서 그 엔진의 뒷공무니에다가 다축 그 추력 편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발하는 게 일축일 겁니다. 뭐 좌우든 상하든. 근데 그게 아니라 좌우 상하 뭐 45도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F-16 비스타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전 세계 모든 원래 유인기로 출발된 그런 비행기 중에서 가장 기기묘묘한 급가동을 하는 그런 급기동을 하는 그런 비행기가 됐을 겁니다. 또 B-21 차세대 전익기, 이거 지금 아직 그 이제 출고식만 했죠. 예, 그 극비죠. 네, 출고식 할 때도 앞에서만 사진 찍게 했죠. 그것도 무인 버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NGAD, 이거 차세대 전투기, 이거 한 대당 한 3억 달러, 5억 달러 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마어마한 차세대 6세대 전투기인데 이것도 무인 버전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드론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 감시정찰 인프라,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가 갖춰야죠. 그래서 특히 위성통신, 정지궤도, 저궤도에 또 감시정찰 전자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합한 소형 무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엔진비 기체도 참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그 드론의 최강자는 미국이고요. 원조도 미국입니다. 예. 이제 이런 걸 염두에 깔고 이제 보면 자, 이런 미국을 이제 그 중국이 약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함을 몇 척을 찍었다, 몇 척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안에서도 야, 그거 한국 가서 전함 좀 발주하면 안 되겠냐. CNN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바짝바짝 약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고 동아시아의 수천 대의 소모성 드론, 어트리터블 에어크래프트, 어트리터블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소모성 자율 시스템을 배치하겠다. 그렇게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는 주로 공중 드론만 얘기합니다. 근데 국방부는 앞으로 이제 공중뿐만 아니라 무인 수상정, 또 무인 잠수함, 네, 이런 것까지 같이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러니까 어트리터블 에어크래프트, 그러니까 소모성 unmanned aircraft, 소모성 무인 항공기라고 표현을 안 하고 소모성, 이 오늘 그 국방부 발표에 보면 소모성 어트리터블 오토노머스 시스템, 소모성 자율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이제 항공기를 얘기하는 거죠. 항공 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소모성이라는 건 뭐냐? 예,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투기 같으면은 뭐 8,000시간 이렇게 그 수명 주기를 보죠. 예, 2만 시간, 8,000시간, 보통 2만 시간까지 봅니다. 그런데 이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들면 한 1,00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출격했을 때 한 250일 출격하면은 뭐 대충 고장 날 수 있는, 또 고장 나고 격추당하더라도 사람이 뭐 다치지 않는, 큰 손해 안 보는, 그걸 이제 사람이 안 죽고 큰 손해 안 본다. 그래서 대충 굴려도 된다. 이런 걸 소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막 굴려.
맞굴려입니다. 맞굴리는 무인 시스템. 그 이제 맞굴리기 무인 시스템 뭐 그런 거죠. 예, 그걸 이제 소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이제 미국 그 군사 용어에서 백모가 최초로 번역하는 거예요. 저 단어 attritable. 예, 다른 데서 아직 번역을 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8월 29일 국방차관 캐서린 힉스가 예, 그 미국 방위산업회에서 하는 포럼에서 연설을 하면서 중국을 겨냥하고 수천 대를 2년 안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 국방혁신국 국장 마이크 브라운이 한 얘기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이크 브라운은 정통 무기 체계를 무수히 많은 드론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를 나는 해치 전략이라고 이름한다. 해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치펀드 하니까 나쁜 뜻이 있지만 사실은 그 뜻은 뭐냐면은 위험 관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을 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선물 거래 우리가 이제 그게 제도화되지 않고 나쁘게 운영이 되면 밭대기라고 부르는 거. 그러나 그게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사실은 이마트 같은 데서 계약 재배하잖아요. 해칭이거든요. 이마트 입장에서는 해칭이에요, 그게. 그 이제 그걸 해치 전략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방혁신국 Defense Innovation Unit는 저게 작은 조직인 것 같아도 저 국장은 엄청난 브레인입니다. 현재 국방혁신국 국장은 그 원래는 이제 군인을 하던 사람인데 그 후로 사회생활을 아주 혁신적인 분야에서 해서요. 애플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전직이. 네, 그런 사람들이 저기 국장으로 옵니다. 아주 브라이트한 사람들이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은 캐서린 힉스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제가 조용히 있으면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예, 대단하죠. 예, 한번 저도 흥이 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작고 지능적인 저가격 드론을 다수 배치한다. 중국의 핵심 전략은 양이다. 군함 미사일을 마구 찍어내고 군인 머리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혁신으로 맞선다. 양으로 맞서려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혁신인가? 소모성 드론이다. 우크라 전쟁에서 드론이 정찰, 표적식별, 공격의 필수적 요소임이 증명됐다. 우리는 이제 소모성 드론 대량 배치 전략을 확정지었다. 이 전략을 레플리카 전략이라고 부른다. 이 전략은 중국을 겨냥한다. 우리는 중국식 양에 대해 미국식 양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의 방식은 모방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격추하기에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며 경쟁하기에 점점 더 버거워질 것이다. 드론은 정통 무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크고 족탈불급이고 비싸고 상대적으로 수가 작은 플랫폼 무기들이 필요하다. 무수히 많은 소모성 드론이 이 정통적 플랫폼 무기들을 보완할 것이다. 예. 뭐 국방부에서 이 정도로 그냥 막 발표하는 거예요. 참 세상 살벌하게 돌아갑니다. 네. 자, 그러면 동아시아에 이제 미국 드론이 한 수천 대가 쫙 깔리고 중국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드론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뭔가 해야겠죠. 예, 우리도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론 총집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떤 드론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냐. 그걸 하려면 당연히 어떤 드론들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어떻게 범주화시킬 거냐. 그 특징이 뭐냐. 그거부터 해야죠. 남이 어떻게 하는지 잘 벤치마킹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다면 이 소모성 드론이 뭐냐. 그거부터 하자고요. 이목고
뭐 하는 물건이고 레플리카 전략은 무엇을 겨냥하나. 일단 항공기에 국한해서 말하겠습니다. 예,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보병 휴대용 드론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따로. 일단 이 레플리카 항공 드론이요. 양산 가격이 몸체만 한 200만 달러, 장비 및 무기 포함해서 뭐 한 300만, 뭐 맥스 500만 이하 양산했을 때. 기체의 성격은 장기 채공, 긴 항속, 위성통신, 일정 수준의 스텔스입니다. 이 채공은 속도가 빨라지면 길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채공 자체는 최소 한 대여섯 시간, 많으면은 뭐 3, 40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장기 채공. 항속은 깁니다. 예, 어느 경우든. 이걸 이제 위험 지역에 투입하는 거거든요. 어트리터블 하죠. 소모적이죠. 소모시킬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방공 미사일 경계선, 이거는 이제 중국의 해안이나 전함으로부터 한 200km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공군 작전 경계선, 이거는 이제 미국이 얼마나 맞대응을 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여기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 전함 200km까지 한 300km, 200km까지 얘를 보냈어요. 소모성 전투 드론을. 그러면 중국에서 전투기가 뜨겠죠. 격추시키겠다. 그럼 미국 전투기가 같이 날아올라거든. 그럼 중국 전투기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환장하지. 이 소모성 드론이 방공미사일 바깥에 있는데 레이더는 잡혀. 쟤를 떨어뜨려야겠는데 떨어뜨리려면 전투기를 띄워야 되는데 전투기가 뜨면은 망하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미끼 같은 거예요. 루어 낚시 미끼 같은 거예요. 너 비행기 띄워. 전투기 띄워. 띄웠다가는 작살나는 거예요. 전투기에서 밀리니까.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살벌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이야기를 밀고 나가면 이런 거죠. 이 소모성 전투 드론의 그럼 주요 작전 목표가 뭐냐? 전투 드론의 뜬 자리에서 이게 보통 한 12,000, 13,000, 14,000을 뜨니까 전방 400km 앞까지 미사일을 유도하고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국 전함의 입장에선 뭐 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많이 가야 한 200km 가요, 사거리가. 우리가 지금 LSAM 그 비싼 미사일, 그 좋은 미사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AAM, 그러니까 그 탄도미사일 요격용 말고 비행기 요격용으로 변형이 있거든요. 그거 만들었을 때 그게 한 200인가 250km 가지 않나? 그 정도는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400km밖에 떠 있거든요. 얘를 그러니까 배에서 요격미사일로 못 잡아. 얘를 배에서 요격미사일로 못 잡으니까 중국 전투기가 떠야 돼. 전투기가 뜨면은 미국 전투기의 밥이야. 그러니까 미국 전투기 또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떠가지고 뭘 하냐. 예. 미사일 가이드. 그러니까 미사일 유도. 그래서 M. 그 다음에 통신 노드. 그래서 C. 그 다음에 감시. 그래서 서베일런스. 그래서 S. 정찰. 레코넌스. 그래서 R. 그래서 MCSR. 제가 엊그저께까지 CSR이라 그랬는데 이게 미사일 유도 기능을 제가 좀 이걸 통신 속에 제가 포함시켜 놨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할 것 같아서 이걸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MCSR이 얘의 주요 작전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요 기능은 뭐냐? 저는 주요 기능이 미사일 유도라고 봐요. 특히 지금 동아시아 이 판에서는 정찰 및 타겟 식별을 통해 레코넌스, 서베일런스 및 타겟팅. 아까 타겟팅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미 국방부 그 발표가. 그걸 통해서 공중발사 이동 표적 중거리 타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 이게 926km란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쏘는 제스미. 이동 표적을 저렇게 배나 뭐 이런 거 맞추려면 순항 미사일 돼야 돼요. 해상 발사 이동 표적 중타능. 이거 배에서 쏘는 토마호크가 1600km. 지상 발사 이동 표적 중타능이 2500km 가거든요. 그걸 유도해 준다고 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무아부가 유도하는데 무아부는 한 대 떨어지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무아부는 1000만 달러 넘으니까. 얘는 400만 달러 이러니까 좀 감시 정찰 폭도 작고 채공 시간도 짧지만
뭐 한 300만 달러 양산했을 때 아마 그 정도 가격 안에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기 중국 방공망에 걸려서 죽을 똥말똥한 자리까지 막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한은 뭐냐면 가격이 이제 무하브 같은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감시정찰 기능 및 채공 시간이 장기 채공 MCSR 드론, 즉 무하브나 글로벌 호크, MQ9 이런 거에 비해서 제한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거 하는 애요, 얘가. 소모성 드론이라는 게.